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피곤해할 뿐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저자 부아씨의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강력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쓰는 순간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정신의 작동 구조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기억조차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면 그 감정은 언어로 정제되고 의미로 변환되며 통제 가능한 나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읽는 사람은 소비자이고 쓰는 사람은 설계자다. 읽는 사람은 정보를 축적합니다. 그 정보는 어디까지나 남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은 정보를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만의 관점을 설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책에 썼다고 해봅시다. 읽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지만 쓰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 내가 원하는 성공의 정의는 뭔가? 나는 왜 새벽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쁜가? 이 질문들 속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을 쓰는 사람만이 불을 설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은 길어질수록 무뎌집니다. 망설임은 끝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그 멈춤의 순간에 펜을 듭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문장씩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끝까지 가는 연습이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고 훈련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 건강, 재정 관리까지 모든 삶의 문제는 사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글쓰기는 그 생각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사유의 끝에서 통찰과 전략, 신념과 선택, 그리고 결국 부의 가능성이 탄생합니다. 이 책이 특히 강조하는 건 감정의 언어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 나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고 말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런 감정은 그냥 흐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기분 관리는 능력이다. 특히 아침의 기분이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 이걸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노트를 펴고 단 3줄만이라도 써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인가?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그걸 바꾸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3문장만 쓰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은 쓰일 때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감정은 대부분 써지지 않은 감정입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늘 나를 위한 작업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저는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엔 나와 같은 감정 속에 갇힌 누군가를 위한 문을 여는 행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불안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타인을 돕고 싶은 사람이 되는 순간 생기는 신뢰의 총합입니다. 그 신뢰가 모이고 연결되고 축적되면 어느 날 삶에 불안은 이름의 에너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가 당신의 자리는 아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자리가 진짜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지금 나의 삶, 그게 나의 전부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그 틀을 뚫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보지 않았던 방향을 상상하며 마침내 지금 이 자리 말고 새로운 자리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반복되고 그 상상이 언어로 고정되고 그 언어가 다시 행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뉴스 조금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별일 없었어. 그런데요, 글을 쓰는 사람은 그 똑같은 하루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평소보다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고 누군가 자리에 앉자 말없이 잠깐 미소 지어줬던 장면. 그게 글이 되는 순간 그 하루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느낀 날로 바뀝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기 전 먼저 시선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대신 먼저 하루에서 따뜻함을 찾아내는 사람이죠.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감정도 기억도 결국 사라진다. 사라지는 기억 위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감정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고 말하는 대신 그 하루에서 당신만이 발견한 의미 한 조각을 써보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놓친 장면을 당신이 다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 안에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 단 3줄이라도 써놓은 기록이 있다면요? 그날은 버스 놓쳤지만 걸으면서 들은 노래가 위로가 됐다. 회의는 최악이었지만 동료가 사준 커피 한 잔에 마음이 풀렸다. 그렇게 살아낸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잊지 못할 실패자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 됩니다. 글은 완벽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엉망이어도 계속 살아가는 법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글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글은 생존의 증거이자 존재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쓴 한 문장이 미래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지 않지만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왜냐하면 너는 계속 써왔잖아. 이제 펜을 드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만 써보세요. 나는 오늘 내 편이 되기로 했다. 그 문장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쓰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든 점은 무엇인지, 희망하는 점은 무엇인지 댓글에 표현해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완성을 시켜줄지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